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정말 내 집일까?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이 삶이 진짜 내가 원했던 삶일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도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입니다. 72세의 박영수 할아버지. 평생을 도시에서 살아오며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달려온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고향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평생 찾아 헤맸던 진짜 행복의 비밀이 숨어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이 노인을 변화시켰을까요? 그리고 그가 찾은 행복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한 노인의 특별한 귀향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75년 봄, 20살의 박영수는 경상남도 하동의 작은 마을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어. 그때의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게 될 거라는 걸. 서울역에 도착한 첫날 밤, 그는 고시원 반지하 방에서 벽에 대고 울었습니다. 시골 냄새 난다며 놀리는 공장 동료들, 사투리 때문에 무시당하는 현실.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그리고 자신에게 증명해야 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는 길. 지하철에서 졸다가 종점까지 가버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재봉틀 앞에서 12시간을 보내며 손가락이 퉁퉁 부어도 참았습니다.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쉴 수 없었죠. 시골 촌놈, 답답한 놈.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월급날이면 절약하고 절약해서 고향에 용돈을 보냈습니다. 자신은 컵라면과 김밥으로 때우면서도 말이에요. 아들, 돈은 보내지 말고 내가 써라. 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그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3년 후 그는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8시까지 서울 거리를 누비며 살아남았죠. 취객들의 욕설, 토하는 손님들, 요금을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들,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밤 명동에서 강남까지 가는 손님을 태웠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돈을 안 주고 도망가 버린 적이 있었어요. 야! 서울말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그날 밤 택시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할 거야. 그 꿈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순자,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그녀였죠. 택시를 몰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 처음 만났어요. 많이 다치셨어요. 걱정 마세요. 금방 나을 거예요.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그는 한순간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순자는 그의 진실함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시골 출신이라고 학벌이 낮다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6개월 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이었지만 행복했어요. 1년 후 첫째 아들 성우가 태어나고 2년 뒤 딸 미영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무거워졌습니다. 택시 운전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힘들었어요. 낮에는 택시를 몰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 다니며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밖에 못 잤어요. 당신 몸 상할까 봐 걱정이야. 아내의 걱정에도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년의 노력 끝에 그는 작은 철물점을 차렸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내고 온 가족이 힘을 합쳐 가게를 운영했죠. 새벽 6시에 가게 문을 열어 밤 10시까지.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빠, 언제 같이 놀아줘? 아들 성우의 말에 그는 미안함을 느꼈지만 조금만 더 참아라. 아빠가 더 성공하면 많이 놀아줄게. 항상 조금만 더였습니다. 5년이 지나자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물점에서 건설자재 도매업으로 확장했어요. 드디어 강남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냈고 학원도 여러 곳에 다니게 했죠. 우리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고생하면 안 돼. 그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친구들과도 소원해졌어요. 고향 친구들과는 아예 연락이 끊겼죠. 나는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강남 아파트 30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만 느껴질까요? 30년이 더 흘렀습니다. 박영수 씨의 사업은 크게 번창했습니다. 직원도 20명이 넘었고 매출도 수십억에 달했어요. 외견상으로는 완벽한 성공 스토리였죠. 하지만 집에 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든 후였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은 학교에 간 후였습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자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돈만 벌면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아버지와의 시간이에요. 고등학생이 된 성우가 던진 말에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 순자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당신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족보다 사업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아. 결혼 초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말에 그는 반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했어요. 사업이 커질수록 고민도 늘어났습니다. 직원들 월급, 임대료, 세금, 대출 이자. 매일 밤 숫자와 씨름했죠. 경기가 나빠지면 불면증에 시달렸고 경쟁업체가 생기면 스트레스로 위가 아팠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직원들도 책임져야 하고 사회적 체면도 있었거든요. 50대가 되자 아이들은 대학에 갔고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강남 아파트 30층,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저녁들. 아내는 주부 모임이나 문화센터에 나가고 그는 혼자 배달 음식을 먹으며 뉴스를 보는 시간들. 이게 내가 꿈꿨던 성공인가? 몸에서도 신호가 왔습니다. 혈압이 180을 넘나들었고 당뇨 전 단계 판정도 받았어요.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렸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까지 생겼죠.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좀 쉬시면 안 됩니까? 의사의 말에도 그는 쉴 수 없었어요. 쉬면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이 완전히 독립한 후 더욱 공허함이 컸습니다. 성우는 대학원을 마치고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고 미영이는 결혼해서 분당에서 살았어요. 명절에나 만나는 자식들. 넓은 아파트에 노부부만 남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뭘 하고 살아야 하지? 아내 순자의 말에 그도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돈은 충분히 있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지만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밤마다 창밖을 내다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도시의 밤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리웠어요. 어린 시절 친구들도 그리웠고요. 하지만 너무 바빠서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찾아오죠. 2019년 어느 가을날, 그는 우연히 고향을 소개하는 TV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 하동의 사계절이라는 프로그램이었죠. 화면에 펼쳐진 고향의 모습에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그 들판, 그 하천, 그 산자락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우리 고향에 한번 가볼까? 아내 순자는 놀란 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그렇게 수십 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은 그날, 이게 내가 그리워했던 그곳이구나. 논밭에서 불어오는 바람, 뒷산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인사들. 영수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서울에서 고생 많았구나. 동네 할머니들은 그를 여전히 영수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날 밤 고향집 마루에 앉아있던 박영수 씨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나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 같아.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당신은 충분히 성공했잖아. 성공. 진짜 성공이 뭔지 모르겠어. 돈은 벌었지만 행복은 잃어버린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온 후 박영수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삶을 살아보자. 하지만 이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반대가 심했거든요.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서울에 있는 게 편하지 않으세요? 시골에 가면 병원도 멀고.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박영수 씨는 자식들을 차근차근 설득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아버지 자신을 위해 살고 싶구나. 그게 이기적인 일일까?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자식들도 점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특히 막내딸 미영이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도 느꼈어요. 아버지가 요즘 많이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드디어 2022년 봄 박영수 부부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아둔 가구들은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정말 소중한 것들만 챙겼죠. 낡은 사진첩,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찻잔 세트, 그리고 고향에서 보낸 어린 시절 일기장.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그들이 시골에서 찾은 진짜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도시 생활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첫날 아침, 박영수 씨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알람 소리가 아니었어요. 닭이 울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였습니다. 여보, 들어봐. 이 소리. 수십 년 만에 듣는 자연의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멀리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 이 공기, 이 냄새. 도시에서는 매연과 소음에 둘러싸여 살았지만 여기서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처음 한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는 24시간 편의점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장을 보려면 읍내까지 30분을 나가야 했어요. 인터넷도 느렸고 택배도 이틀씩 늦게 왔죠. 여보, 우리 너무 성급하게 내려온 건 아닐까? 아내 순자도 가끔 불안해했습니다. 밤이 되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도시의 소음에 익숙해진 귀에는 정막이 낯설었거든요. 겨울철 수도 관리도 보일러 기름 보충하는 것도 낯설고 어려웠어요. 그래도 박영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아이고, 이 흙이 얼마나 딱딱한지. 괭이로 땅을 파는데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50년 동안 운전대와 펜만 잡던 손이었거든요. 첫날 2시간 파다가 허리가 아파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이런, 몸이 이렇게 약해졌나? 이웃 할아버지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영수야, 흙이 너무 딱딱하면 물을 뿌리고 며칠 기다려봐. 그리고 이 석회를 섞으면 부드러워질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걸 배울 기회가 없었네요. 첫 번째 시도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씨앗을 너무 깊이 심어서 한 개도 싹이 나지 않았어요. 아, 이것도 쉬운 게 아니구나. 두 번째 시도에서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씨앗들이 썩었습니다. 세 번째에는 새들이 와서 씨앗을 다 먹어버렸죠. 농사도 정말 어렵네. 공부가 필요해. 그는 농업 관련 책을 10권이나 사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처럼 말이죠. 유튜브로 농사 영상도 보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드디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상추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빨리 와봐. 상추가 났어.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상한가 칠 때보다 더 기뻤어요. 이게 정말 내가 키운 거야? 자신의 손으로 기른 생명체를 보는 감동. 50년 넘게 잊고 살았던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아이들에게 보냈더니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라는 답이 왔어요. 여름이 되자 텃밭은 푸르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오이, 가지, 호박. 여보, 우리가 이렇게 많이 거둘 줄 몰랐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는 일. 도시에서는 스마트폰만 보던 시간에 이제는 하늘을 보며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내일 비 온다. 구름 색깔이 달라.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토마토를 따는 날. 여보, 이걸 봐. 우리가 키운 토마토야. 빨갛게 익은 방울토마토 하나가 그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즙이 입안에 퍼졌어요. 마트에서 사 먹던 토마토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토마토 맛이구나. 그날 저녁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먹으며 둘은 행복에 겨워 웃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그들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엔 새소리에 눈을 뜨고 텃밭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엔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먹으며 오후 시간엔 책을 읽거나 마을 산책, 때로는 낮잠을 자며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엔 별빛 아래에서 차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여보, 우리 언제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아봤나?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도시에서는 분 단위로 쫓기며 살았지만 여기서는 계절의 변화에 맞춰 살아갔어요. 가장 놀라운 건 박영수 씨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혈압이 180에서 130으로 내려갔어요. 당뇨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만성 소화불량이 사라졌고 밤에 깊게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무릎 관절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매일 텃밭을 가꾸고 마을을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되었거든요. 도시에서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더 벌어야 해, 뒤처지면 안 되라는 강박.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조급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상추가 많이 자랐네. 내일은 비가 온다니까 물주기는 쉬어도 되겠다. 호박꽃이 예쁘게 피었네.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생각들로 하루가 채워졌어요. 6개월 후 거울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내 얼굴인가? 얼굴의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도시에서 늘 긴장하고 경계하던 날카로운 눈빛이 사라지고 평화롭고 따뜻한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정말 많이 달라졌어. 얼굴이 편안해 보여. 아내 순자 씨의 말에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옆집 할머니가 호박 하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영수야, 이거 우리 밭에서 딴 건데 하나 먹어봐라.
박영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서는 10년 넘게 옆집에 살았지만 이름도 몰랐거든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희 텃밭에서 딴 오이 좀 가져가세요. 이런 일들이 매일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 도움을 주고, 김장철이면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맛이구나. 박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도시에서는 편의는 있었지만 정이 없었다는 것을.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동네 이장님의 말이었습니다. 영수 씨, 서울에서 많이 힘들었지? 이제 여기서 편히 쉬면서 살아. 우리가 다 가족이야.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웃을 만난 경험.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을 받아본 경험. 박영수 씨가 시골에서 찾은 건 바로 이거였어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진정한 공동체였습니다. 시골 생활 1년째, 박영수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많이 달라졌어. 아내 순자 씨의 말에 그는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도시에서는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았지만 이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마을회관에서 바둑을 두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이제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도, 남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없었어요. 이제야 진짜 나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밤하늘에 펼쳐진 은하수를 보며 그는 소년 시절처럼 소원을 빌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평화롭게 살게 해주세요. 6개월 후 박영수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성우와 딸 미영이,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손자 손녀들은 텃밭에서 뛰어놀며 방울토마토를 따먹었습니다. 50년 전 어린 박영수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마루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도시에서는 각자 바빠서 이런 시간을 갖기 힘들었는데,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아들 성우의 말에 박영수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다. 그날 밤 하늘에는 쏟아질 듯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별이 왜 이렇게 많아요? 도시에는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이 잘 안 보이거든. 여기서는 별들이 숨지 않고 다 나와서 인사하는 거야. 와,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 순간 박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은 이 평화와 행복이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용기. 그 용기가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시간,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정,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용기. 이것들이 바로 인생의 진짜 보물입니다. 꼭 시골로 가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있든 진정한 나를 찾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혹시 진짜 원하는 삶과 너무 다른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면,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용기를 내어보세요.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에는 나이도 때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때 그 행복은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는 것을, 마치 박영수 할아버지의 평화로운 미소가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처럼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도시가 아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박영수 할아버지와 같은 용기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오늘도 당신만의 행복을 찾아가시길, 그리고 그 행복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